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기준 때문에 싸운다. 오프닝. 내 말이 맞는데 왜 대화가 안 될까?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내 주장은 상식적이고 현실적이며 경험에도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말한다.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결론은 정반대다. 설득하려 할수록 대화는 더 뜨거워진다. 혹시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판단하는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기준이 세계에 새겨진 유일한 정답인지 아니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틀인지 생각해보자. 이 질문을 과학의 한 복판에서 파고든 사람이 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철학자 앙리 푸엥카레다. 책상 밖에서 답을 발견한 수학자. 앙리 푸엥카레는 1854년 프랑스 낭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수학과 천문학, 물리학을 넘나들었고 오늘날 위상수학과 동력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 유명한 푸엥카레 추측도 그의 이름에서 나왔다. 푸엥카레는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있지는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잠시 손을 놓았다. 어느 날 그는 한 수학 문제를 오래 끙끙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답을 얻지 못한 채 지질 조사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에 마차에 오르려고 발판에 발을 올리는 순간 번개처럼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마치 유레카의 전설처럼 말이다. 자신이 연구하던 함수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변환이 연결된다는 통찰이었다. 그는 여행에서 돌아와 계산으로 그 생각을 확인했다. 이 경험으로 푸엥카레는 과학적 발견이 단순한 계산의 연속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직관과 상상력이 길을 발견하면 논리와 경험으로 그 길을 검증하는 것이다. 푸엥카레는 수학 공식만 만든 것이 아니라 공식과 법칙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도 물었다. 과학은 자연 속에 완성되어 있는 진리를 그대로 거울처럼 베끼는 일일까? 아니면 인간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를 구성하는 일일까? 이 질문이 1902년 출간된 과학과 가설의 중심으로 이어진다. 공간의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면 오랫동안 사람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공간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다. 평행선은 만나지 않고 삼각형의 세각을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원리는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경험하기 전부터 시공간을 이해하는 보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계를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19세기에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유클리드 기하학과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기하학이 등장한 것이다. 평평한 종이 위에 삼각형을 그리면 세각의 합은 180도다. 하지만 지구본을 떠올려보자. 북극에서 적도로 내려가고 적도를 따라 움직인 뒤 다시 북극으로 돌아오면 세각의 합이 180도보다 큰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평면과 구면은 서로 다른 규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간을 설명하는 방법이 유클리드 기하학 하나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여러 기하학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 공간의 진짜 모습일까? 규약,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틀. 바로 이 틈에서 푸엔카레의 규약주의가 등장한다. 푸엔카레는 기하학의 공리들이 이성이 미리 보증한 절대적 진리도 아니고 실험에서 그대로 뽑아낸 사실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세계를 일관되고 편리하게 설명하기 위해 채택한 규약일 뿐이다. 규약은 함께 사용하기로 선택한 설명의 틀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푸엔카레의 핵심은 같은 경험을 유클리드 기하학과 복잡한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다른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푸엔카레는 묻는다. 어떤 기하학과 물리법칙의 조합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설명하는가? 지하철 노선도를 떠올려보면 좋다. 노선도는 실제 도시의 거리와 방향을 정확히 복사하지 않는다. 대신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자동차로 길을 찾을 때는 지하철 노선도보다는 실제 도로 지도가 더 쓸모있다. 같은 도시를 보여주지만 목적에 따라 더 적합한 지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과학의 개념과 이론도 세계 그 자체라기보다 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지도와 같다. 하지만 아무 지도나 좋은 것은 아니다. 지도가 실제 길과 계속 어긋나면 버려야 한다. 과학적 규약도 관찰에 맞아야 하고 내부에 모순이 없어야 하며 현상을 충분히 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규약은 마음대로 만든 약속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보다 기준 때문에 싸운다. 이제 이 생각을 일상의 대화로 가져와 보자. 이것은 푸엔카레가 인간관계 이론을 직접 제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철학에서 얻을 수 있는 확장된 통찰이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낡은 집을 수리하는 문제로 어머니와 잦은 마찰을 겪었다. 어머니는 멀쩡한 곳까지 왜 뜯어내니? 고장난 부분만 고치고 돈을 아껴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조금만 고치면 몇 년 뒤에 다시 고쳐야 해요. 이번에 제대로 고친 편이 결국 싸게 먹혀요 라고 주장했다. 누가 더 합리적인 것일까? 어머니는 당장의 비용을, 나는 장기적인 안정과 유지비를 우선하고 있다. 이때 질문을 바꾸었다. 누가 절대적으로 옳은가가 아니라 이번 공사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이 집을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용할 것인가? 비용과 안전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물어보자 숨어있던 기준이 드러났다. 갈등의 원인이 목적과 판단 기준의 차이에서 생겼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셀프로 수리를 하되 기초공사 등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를 불러 수리하기로 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머니와 나 둘 다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대화를 바꾸는 3가지 질문.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화가 올라올 때 다음 3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 첫째, 지금 다투는 것은 사실인가 기준인가? 둘째, 우리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셋째, 어떤 기준이 지금의 목적에 더 적합한가?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이 중요할 수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작업에서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우선될 수 있다.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라는 비난을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말하고 있지? 라는 탐구로 바꾸는 것이다. 아우트로, 정답을 주장하기 전에 기준을 묻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내 말이 맞는데 왜 대화가 안 될까? 어쩌면 나와 상대방은 같은 사실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시간 범위를 바라보며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수 있다. 푸엔카레는 과학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아무런 틀 없이 바라볼 수 없다고 보았다. 과학적 지식은 순수한 발견이나 발명이 아닌 세계가 주는 저항과 인간이 만든 틀이 만나는 곳에서 형성된다. 푸엔카레의 규약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정답이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다. 내가 사용하는 기준을 너무 빨리 절대적인 진리로 만들지 않는 지적 겸손이다. 자신이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 바라보고 경험과 현실에 비추어 그 전제를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더 나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푸엔카레가 우리에게 남긴 사유의 힘이다. 지금까지 나살린 철학의 온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